이게 얼굴도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이 얼굴이 항상 부끄러워서 내 생각만큼 예쁘게 안 나와서 사실 화면을 가리고 있었죠. 자, 근데 이거 화면 가리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한 2주 못 만났으니까 보고 싶을까봐 잠깐 얼굴 좀 비춰봤어요. 웃기겠죠? 자, 4페이지 오늘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학습지가 있으니까. 자, 학습 목표 일단 1번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적어볼게요. 합의 법칙, 3번 곱의 법칙.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사실 이 단어가 좀 있으면 확률 계산하는데 훨씬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합의 법칙은 느낌상 더하겠다는 의미고요. 그치? 더하기. 곱의 법칙은 뭐 곱하기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떨 때 곱을 하고 어떨 때 더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야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2번 사건 A 중요한 거 여기다가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1번 주머니 속에서 1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요 주머니 안에 1부터 2, 뭐 3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한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이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꺼냈을 때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일단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보면 5, 10, 15, 20이겠죠. 그쵸? 그러면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개수 세면 4가 맞겠죠.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경우를 구하면 7, 14 두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2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3번이 질문인 거죠. 3번에 보면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쵸? 7의 배수 나오는 거 2가지. 그래서 2개 각각의 경우의 수를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4 더하기 2는 6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두 사건,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또는으로 연결되면 우린 이게 합의 법칙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그러니까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1부터 20까지는 5의 배수와 7의 배수가 겹치는 경우가 없죠. 그쵸? 각각의 경우를 내가 적어봤지만 여기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면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가지로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유의해야 될 상황이 하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의 배수하고 그 다음에 10의 배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치? 7의 배수가 아니라 10의 배수를 물어봤어. 조금 바꿔볼게. 10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0과 20 두 가지가 있어. 그쵸? 2개. 그러면 5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거 4고 요거 2니까 더하기 6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5의 배수와 10의 배수가 겹치는 경우가 생기죠. 5하고 10은 사실 이게 좀 더블 중복이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5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를 계산할 때는 5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중복 카운팅 되는 경우 10하고 20이 두 번 중복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카운팅 되는 애들을 2번 중복하는 걸 빼줘서 이렇게 4가지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려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5의 배수와 7의 배수가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이 안에는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또 유명한 카르다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카르다노는 원래 의사였거든요. 근데 얘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의사 이과생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수학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사기꾼 수학자로 바뀌죠. 나중에 그러니까 약간 도박꾼으로 바뀌는 거야. 의사도 안 거지. 이렇게 열심히 진료를 보는 것보다 그냥 인생 한방 도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카르다노가 어떤 머리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수의 합에 돈을 건다면 합이 얼마가 될 때 돈을 걸어야 내기에 가장 유리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딸이
요즘 모두의 마블에 한창 미쳐있거든요. 선생님 남편이랑 항상 얘기해. 우리가 왜 모두의 마블을 사줘서 엄마 아빠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6세 7세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건물을 증축하고 땅을 사고 이런 걸 6세 7세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게임을 우리가 난이도를 완전 룰을 좀 바꿔서 다운 시켰어. 그래서 지난번에 왜 동전 앞뒤 해갖고 보너스 게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원래 룰에는 보너스 게임은 3번까지만 가능하다. 첫 번째 성공했을 때 두 번째 게임을 성공할 때가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실패하면 첫 번째 성공한 것까지 주지 않는다. 보너스 게임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10만 원인가? 그래서 뭐 첫 번째 게임에 짝코를 맞히는 건데 맞췄다. 뭐 동전 앞뒤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맞췄다. 그러면 10만 원을 주고 두 번째 게임에서 또 할 거니? 그래서 고 했는데 만약에 또 맞췄다. 그럼 20만 원이 되고 세 번째 경기도 했는데 또 맞췄다. 그럼 40만 원을 받고 끝나지만 첫 번째 경기에 10만 원을 땄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만약에 잃었어, 틀렸어. 그러면 아예 빵원을 주는 뭐 이런 게임이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나 봐. 6, 7세가. 그래서 이제 자신 있다 싶으니까 주사위로 게임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서준이가 선생님 딸이 주사위를 막 던지더니 한 얘기가 엄마 주사위 게임에서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7이 많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맞춰봅시다. 자, 요 표를 보면 금방 계산을 할 수 있거든. 선생님 딸은 좀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이런 계산이 빨라.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딸이 엄마 이과생과 아빠 이과생의 머리를 받아서 제발 이과로 좀 크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같이 보면 A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1, 2, 3, 4, 5, 6 B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1, 2, 3, 4, 5, 6 있고 각각의 경우를 1,1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A가 1이 나오고 B가 2가 나오면 1,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둘 다 6이 나오면 6,6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1,1부터 6,6까지 총 36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합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1,1 합이 되는 거 이 경우가 합이 2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요거 하나. 그 다음 합이 3이 나오는 걸 체크해보면 요렇게 3인 거 확인할 수 있지. 요 3. 그래서 합이 3이 나오는 게 2가지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3,1, 2,2, 1,3 이렇게 3가지가 있지. 그치?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3가지. 잘 안 보이지만 3이라고 쓴 거야. 그 다음 합이 5가 되는 게 4,4, 3,2, 2,3, 1,4 이렇게 4가지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걸 좀 적어보면 합이 5가 되는 게 4가지. 그 다음 합이 6이 되는 걸 좀 찾아보면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게 써보면 7까지가 거의 맥시멈을 찍는 거지. 7도 계산을 해보면 7은 이렇게 쭉 세보면 요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 6가지, 그치? 그 다음부터 다시 반대로 돌아가니까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그럼 보면 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언제냐면 두 주사위 합이 7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벌써 카르다는 머리를 쓰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이걸 계산한 게 아니지. 많이 던져보니까 7이 많이 나오더라 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고 이 표만 있으면 사실은 확률도 계산할 수 있어. 확률은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36개의 결과 중에서 특별히 7이 나오는 확률은 7이 나오는 확률은 계산하면 6가지가 있기 때문에 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지. 이게 다른 합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6,6에 나온 애들은 확률 계산하면 36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 6분의 1이나 값이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기왕 걸 거면 여기다 걸겠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그런 사람들은 해볼 생각도 없었고 뭐 별로 의미도 없었고, 그치? 근데 우리 딸은 경험으로 한 거고 우리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분석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수학적 사고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유제 1번 한번 나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교통편은
기차가 고속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세 가지가 있고 포인트는 이거지. 기차로 가는데 세 가지가 있고 비행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가지가 있대. 그래서 비행기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글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목포를 이렇게 찍지, 그치? 근데 보니까 기차로 가는 게 세 가지래. 요게 기차, 그치? 그 다음에 비행기로 가는 게 두 가지. 이게 비행기. 그러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던가 비행기를 타고 가던가지, 그치?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 플러스 2니까 5가지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또 좀 딴소리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요번에 망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사간에 만에 뭐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일 것 같아. 아시아나를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못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아마도 이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편이 비싸질 수 있지. 지금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다른 회사였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으로 흡수된다면 이거는 뭐 대한항공의 유일한 전매인 거지, 그치? 대한항공만 타야 혹은 뭐 대한항공 안 타도 갈 수는 있지. 뭐 선생님 진에어 되나요? 제주에어 되나요? 그런데 진에어가 내가 알기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소속 회사일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제주항공 말고 에어부산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거의 대한항공이 주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말고 다른 데로 사가기를 선생님이 사실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래야 우리가 제주도를 좀 저렴하게 여행 갈 수 있지. 자, 이제 유제 2번 갑시다. 1에서 12까지 숫자가 적힌 정 12면체의 주사위를 한 번에 던질 때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단 뭐 정 12면체의 주사위를 던진다는 건 각각 1에서 12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고르다는 거야. 예전에 내가 얘기했지. 동전을 던졌는데 앞이 2번 나오면 우리는 뒤도 2번 나올 수 있는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동전 말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동전을 던지면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뒤가 나오는 확률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정 12면체는 1에서 12까지 다 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일 때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4, 6, 8, 10, 12 그 경우의 수는 6가지.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5, 10 2가지인데 겹치지. 그래서 일단 2가지고 또는 이거나 라는 뜻은 5월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또는을 얘기하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6가지나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2가지 합치면 되는데 여기다가 중복으로 2번 카운팅 된 애가 누구냐면 10이 2번 카운팅 된 거지. 그래서 한 번 중복된 걸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7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중복되는 건 빼줘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유제 3번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온 수의 합이 10 이상일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카운팅을 해보자. 합을 계산했는데 10이 나오거나 11이 나오거나 12가 나오는 경우의 수 보면 10 이상일 경우, 10 이상이라는 거는 10 또는 11 또는 12가 나온다와 같은 말이겠죠. 그쵸? 자, 그럼 10이 나오는 경우 여기 위에서 계산했지. 3, 2, 1 각각 계산했으니까 3개, 2개, 1개지. 자, 근데 각각의 나올 경우의 수가 합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모두 얼마냐? 그러면 이거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경우의 수는. 자, 10이면서 11이 나올 수는 없지. 합은 10이 나오거나 11이 나오거나 12가 나오는 경우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거 유제 4번은 곱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곱 법칙 배우고 곱의 법칙 배우고 그때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페이지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5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정리해서 받는 걸로 하고 반드시 목요일날 1, 2반 애들은 학습지 받아가야 되고 3반 애들은 학습지 올려놓을 테니까 인쇄해서 하던가 아니면 금요일날 받아서 학습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진도를 모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연습 문제 풀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원격 계속 이뤄질 것 같은데 끝까지 수업 잘 마무리하고 시험에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